중국의 문화 코드 제5강 문화적 무의식의 발견 두 번째 순서에서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사랑과 유혹에 대한 문화 코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혹은 이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떤 코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라파이오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사랑은 곧 즐거움이다, 즐기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고 이상적인 사랑이 아닌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즐거워, 그럼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구태여 구속적인 제도적인 어떤 결혼의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사는 거야. 왜? 그자와 나는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그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보다는 동거의 형태가 더 많고, 사랑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깨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깨지는 곳에서도 너와 나는 동등하다, 남녀가 동등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사랑을 일종의 연극 그리고 무한한 것에 비유를 한다라고 라파이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장난을 쳐도 항상 저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에 대한 시각에서 사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여자는 아빠와 같은 도량의 넓은 나를 항상 보듬어 줄 수 있고, 남자는 엄마와 같은 모성애로 항상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는 끊임없는 장난을 치고 그 장난을 받아줄 때 사랑스럽다. 근데 그 장난을 받아주지 못할 때 이건 사랑이 맞나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낭만적이고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 장난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일종의 공갈이라든지 아니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배낭 여행자들이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런 걸 느낍니다. 이탈리아 남자들이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고 머릿결은 뭐와 같고 입은 앵두와 같고 여자가 또 남자야 모는 어깨는 삼각형이 같고 뭐 같고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한 표현이 닭살 돋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의 재미로서 느끼는 거고, 그것을 끊임없이 받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상대방에 대한 즐거움, 기대, 그리고 희망이라 그러면은 이탈리아는 포용의 폭입니다. 얼마만큼 담을 수 있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나보다 넓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좀 이게 차이가 좀 쉽진 않은데요. 그럼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아시아권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시아에서는 사랑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겠다 그러면 부모님을 뵈러 가고 거기서 허락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들이 좋아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리숙하고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것은 나의 부모고 어른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짝지어준 사람은 틀림없을 거야. 중매가 일반화되어 있죠. 중매가 아주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 키는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그래서 아시아의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의 대부분의 결혼, 특히 우리의 결혼을 보게 되면은 내 손님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품앗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의 결혼에 와가지고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서양의 결혼은 어떻죠? 미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미숙한 결혼을 즐기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숙해서 지도를 받아서 결혼한 동양 사람들의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미숙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산다 해서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혼율이 높고, 혹은 동거, 결혼 자체도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역시 주변의 환경, 그리고 역사,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각인된 일종의 사랑에 대한 코드가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너무나 풍부합니다.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상 즐거워야 돼요. 프랑스는 겨울이 되고 밤이 되고 아니면은 바람이 불고 뭐 이러한 변화 속에서의 어떤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대륙에서의 특징이 있고, 동양은 속칭 전통적인 위에서 아래를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서 실수와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사랑에 대한 문화적인 코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어디를 고치고 싶어요? 어디를 성형을 하고 싶습니까? 일부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치아 교정, 아니면은 쌍꺼풀 수술, 코, 뭐 광대뼈를 좀 어떻게, 아니면 턱을 좀 매끈하게 V자로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형, 치아 교정, 미백, 뭐 지방 흡입, 아름다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합니까? 남은 이성입니까? 동성입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개성, 그리고 어떤 특징,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이면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에서의 특징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적인 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엉덩이를 작게 해가지고 탁 위로 붙는 엉덩이를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크다든가, 아니면은 뭐 각선미가 좋다든가,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이포쉐, 입셀로랑, 무슨 뭐 게알랑, 뭐 이런 것들, 뭐 대부분 프랑스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화장품을 즐겨 할 겁니다. 프랑스 화장품 잘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색조입니다. 영양이 아니에요. 색조는 기본의 색을 다른 색으로 입혀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있지 않은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스 사람들은 화장을 잘 안 합니다.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 남과 다른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의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만나서 야, 너 누구 닮았어? 이건 치명적인 어떤 실수와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 관점에서 보면은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난 너와 달라. 그 자체가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은 왠지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은 누구와 닮았어, 내 코는 누구와 닮았어. 그래서 코는 예쁘고 눈도 예쁘고 다 합쳐놓으면 이상한 얼굴이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제가 대학교 때 미팅을 나가보면은 이성이 소개시켜준 경우하고 동성이 소개시켜준 경우가 굉장히 큰 편차를 보입니다. 이성은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학생의 기준에서 나보다 눈이 예뻐 그러면 걔 예뻐, 만나봐. 가보면 어디가 예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가 예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눈이 예쁘잖아. 그러면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눈이 핸디캡이라는 뜻입니다. 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특징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이 문화적인 특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의상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탈리아는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양복이 품이 헐렁헐렁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탈리아의 남성은 마치 몸에 꽉 끼는 듯한 역삼각형의 남성의 어떤 그 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합니다. 몸매 자신 없는 사람은 이탈리아식 양복 입으면은 진짜 폼 안 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넉넉한 영국이나 미국식의 양복 패턴을 입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특징은 어떤 성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돈되면은 저는 정상적이네요 라고 봅니다. 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흠잡을 데 없어, 뭐 밋밋해, 그렇지만 단정해. 단정 그 자체가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옷 한번 보십시오. 내가 튀게 입고 다니나 뭐 튄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왜? 전통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의 틀과 제도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중시를 하거든요. 어떤 돌파, 돌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용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도 역시 성형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성적인 어떤 것을 유발한다. 프랑스는 독특한 거, 일본은 평이하지만 아주 간결한 것이죠. 그리고 단정하고 기본의 어떤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것은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의 특징, 남성은 남성의 특징, 아니면 동물은 동물의 뭐 그러한 특징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름다움과 비만에 대한 논의를 잠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극단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금지가 있고, 쾌락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문화 코드에서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쁜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나쁜 남자. 언젠가서부터 나쁜 남자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임스 딘의 반항, 말 안 듣는 거, 이거 완전히 비행 청소년인데, 비행 청소년이 하나의 아이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주윤발이 나왔던 대부분의 영화는 갱스터입니다. 주윤발이 나왔던 영화가 주윤발이 형사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멋있다. 그러한 형상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의 극단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개성과 특징으로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긴장,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안 좋아. 어른들 맨날 그러죠. 스트레스 받아서 배고파, 스트레스 받아서 아파, 뭐 이런 예인데, 스트레스는 하나의 힘의 원동력이자 아이디어를 발산하게 하는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아주 없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사회 혹은 선진사회의 기준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소소한 어떤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항상 어텐션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느슨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낙오가 되고 낙후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젠이라고 얘기하죠. 절에 가가지고서 그냥 집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나를 위한 일종의 정신수도 혹은 명상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서구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이건 놀고 있는 거고 비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를 다녔을 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하고, 이것이
어떤 단결과 단합이 굉장히 중시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여러분들 볼 때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개성 있는 사람들인데 왜 대학만 들어오면 다 꽈티를 입고 과 잠바를 입는지, 과 잠바를 입는데도 다 같이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학교 오는 근무복, 뭐 더러워져도 괜찮은 거, 막 입기 쉬운 옷,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그건 개성의 부분인데, 꽈티를 입는 것은 단결, 일종의 뭐 하나의 틀, 제도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지금 한국에선 교차되고 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님 세대들의 문화 코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또 외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문화 코드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선상에서 다소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하고 서로 반대되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미국적이죠. 근데 우린 귀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발생이 됐는데 이 유흥업소 종사자는 스스로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라고, 그것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직업으로서 일반 샐러리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직업을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아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직업의 귀천이 없는 데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자신 있게 나는 쓰레기를 청소해, 나는 뭐를 해, 나는 뭐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서로 다름이죠. 우리가 분명히 귀천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무슨 직업을 갖겠다 그랬을 때 그 직업보단 저게 좀 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이러한 문화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코드와 연관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디즈니는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와 같이 놀고 즐기고 꿈을 꾸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죠. 술 팔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가는 무슨 오락장이라든지 아니면 디스코텍은 또 어린애들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런 특별한 어떤 부류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에서 뭐라 그랬냐? 비행기에서 담배 못 피게 합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담배 파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코드는 결국은 상호적인 유기적인 연관성 혹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여성용 네일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옷입니다. 어디서 많이 팔릴까요? 중동에서 많이 팔립니다. 보통 드러내놓지 못하는 히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 중동 여자들이 왜 그걸 많이 할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귀금속 세공업인 불가리라는 회사도 상당히 많은 귀금속을 중동에서 팔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못 보여주고 눈만 살짝 내보는데 그것이 하나의 반대급부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보상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해결을 하는 거.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을 선호하고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 하지 못하면 더 하고 싶은 거고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는 거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 코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너는 아름다워. 근데 섹시해. 다른 의미죠. 마찬가지라는 건 누구는 아름답다는 말을 섹시하다는 말보다 더 좋아할 것이고 누구는 섹시하다는 말을 아름답다는 말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특징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랍 여자들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랐는지 살쪘는지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어떤 몸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차도르나 히잡 같은 걸 입고 있을 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성이 마르면 남자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여자들이 더 선호가 된다는 것이죠. 마른 여자들보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여자, 우리 같으면 이건 하늘이 내린 몸매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중동에서는 진짜 화나는 여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남자의 어떤 능력을 갉아먹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북유럽을 볼게요. 북유럽은 일사가 적은 지역입니다. 위도가 높아서. 그래서 해만 나면 죄다 그냥 담요 같은 거 하나 끌고 나와주고서 일광욕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북유럽 갔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흑인이 나와서 일광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편견이죠. 흑인이 일광욕이 필요할까? 근데 일광욕이라는 거는 비타민 D의 어떤 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도 편견으로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의 제약에 의해 가지고서 몸 단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막 근육질의 여자가 아름다움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뭐 종아리의 굵기가 나보다 더 굵고 허벅지가 나보다 더 굵은 말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우리는 그냥 튼튼하다, 튼실하다, 건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거기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아름다움은 성적인 매력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남자는 넓은 가슴, 식스팩에 엉덩이가 올라. 여자는 큰 가슴에 뭐 큰 둔부, 뭐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시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제가 질문을 해본 결과 몸에 대해서 성형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목 위에 성형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목 위입니다. 눈썹을 하고 눈을 하고 입을 하고 코를 하고 광대뼈를 깎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가슴을 키우거나 엉덩이를 하거나 종아리를 수술하거나 뭐 식스팩을 만든 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코드에 있어서 한국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어깨선 위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어떤 그 성형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가슴 성형, 근육 성형, 엉덩이 성형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에 보고 있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젊었을 때, 늙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의 멋이 있을 수 있겠죠. 젊었을 땐 물론 젊었을 때가 더 뭐 선호되긴 하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움의 어떤 기준 찾는 것 역시 준거체제, 사회적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만의 문제를 각각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서는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 3억 정도 되는데 1억 이상이 비만, 과체중으로 병원을 오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만을 뭐로 보느냐?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비만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나 헬스클럽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비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죠. 비만을 뭐로 봅니까? 식사량의 관계로 봅니다. 적게 먹어, 줄여,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운동이란 단어는 식사량 뒤에 나옵니다. 미국은 아마 식사량, 운동이 먼저 나오고 식사량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질병이라고 볼 텐데 우리는 뭐라고 보죠? 자기관리 미흡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만과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유기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냥 비만은 비만이야, 살찐 거지, 밥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밥 많이 먹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먹는데 누구는 흡수가 많아서도 비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만의 어떤 관계를 그 사회적으로 봐야지 이해가 된다.
세상 선진국에서 비만이 제일 낮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한번 볼까요? 미국은 62%가 과체중인데 프랑스 여성은 과체중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의 체중 많이 나가는 거는 질병으로 볼까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자기관리 미흡이라고. 미국에서의 과체중은 이건 병이네,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비만을 자기관리 미흡이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관리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럼 사람을 뽑을 때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살찐 사람이라고 안 뽑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 사람을 갖다 쓰면 의료비용비가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시각에서 판단하겠죠. 아마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살이 저렇게 쪘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겠지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북극에 가까운 에스키모는요, 원래 살이 많고 비만해지면 더 추위를 느끼는데 이 살이 많은 것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존에 중요한 것으로서 비만이 병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사람들은 비만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 먹는 것으로서 해결하는 거, 그래서 남들과 떨어지려고 하고 도피한다는 거죠. 히코토모리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게 싫어. 간섭 받기 싫어. 충고 받기 싫어. 감시 받기 싫어. 나 뛰쳐나와서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러한 것도 하나의 관계로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나의 비만의 원인은 스트레스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관리의 부족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의학적, 병리학적으로 나는 먹으면은 흡수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더 불어 하는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직접적으로 나와서 해결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도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을 하려는 것인지 하는 것들로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은 비만에 관한 문화 코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상당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냐면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자기관리가 덜 된 사람 혹은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30년 전 한번 볼까요? 배 나온 사람 뭐라 그럽니까? 사장님이에요.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배 나온 사람은 곧 돈 있는 사람이라는 문화 코드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지금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돈 주고 살 빼는 거 이해 못하죠.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비만과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 코드입니다.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건강과 젊음에 대한 문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